캐나다에 팔려는 잠수함 드디어 진수시켰습니다. 세계 최대의 잠수함 수주전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전 세계 해군 관계자와 언론이 독일과 한국의 잠수함 대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세계 잠수함 시장을 석권해왔던 독일, 그리고 독일로부터 잠수함 기술을 전수받은 제자 한국, 과연 스승을 이기고 차세대 잠수함 시장을 석권할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 잠수함 수주 승자가 향후 세계 잠수함 시장을 석권할 가능성이 매우 큰데요. K2 전차로 전차군단 독일을 뛰어넘고 있는 한국이 또다시 독일을 이기고 잠수함 강국으로 진입할지 대단히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이번에 진수한 잠수함은 바로 캐나다 해군이 도입을 검토 중인 KSS-3 배치2 일본함 장영실함입니다. 즉 한국형 차세대 디젤 잠수함인데요. 이번 사업은 캐나다 순찰 잠수함 사업으로 총 12척 규모, 잠수함 건조비만 약 200에서 240억 캐나다 달러, 하나 약 20조 5천억에서 24조 6천억 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캐나다 정부는 지난 6월 9일 마크 카니 총리가 국방비 GDP 2% 달성 시점을 2032년에서 2025에서 26회계연도로 앞당긴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92억 캐나다 달러 약 9조 4천억 원을 추가 투입하고 앞으로 20년간 총 730억 캐나다 달러 약 75조 원을 국방력 강화에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흐름 속에서 캐나다 총리는 10월 31일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에 맞춰 한국을 방문할 계획인데요. 하나오션 조선소 시찰 일정을 조율 중입니다. 따라서 이번 장영실함 진수식은 단순한 전력 과시가 아니라 캐나다 총리의 방한을 앞두고 우리는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도 있습니다. 드디어 세계 최대 잠수함 수주전의 경쟁이 본격화된 것입니다. 1. 기술과 재원 설명. KSS-3 배치2 일본함 장영실함의 주요 재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길이 약 89m, 폭 9.7m, 3,600톤급으로 수중 배수량 약 4,000톤, AIP 체계와 리튬이온 배터리를 결합해 수중 체류 기간은 최대 3주 이상에 달합니다. 승조원은 33명으로 획기적으로 줄였으며 자동화 전투 체계가 도입되어 인원 부담을 최소화했고 자망 시 약 1만 9천 km의 작전 반경을 갖췄습니다. 함수에는 533mm 어뢰관 6문, 함 중앙부에는 10개의 수직 발사기 KVLS-2가 탑재되어 순항미사일, 초음속 대함미사일, SLBM, 배회유도탄 등 다양한 무장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모델에는 향후 무인 잠수정 UUV나 배치형 센서를 장착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 다목적 플랫폼으로 확장성이 뛰어납니다. 탐지 장비 역시 한국 해군의 최신 소나 체계가 그대로 적용되어 함수 소나, 플랭크 어레이, 견인 어레이 등 다중 감시망이 통합됐는데요. 이것은 사실상 수중형 이지스로 불릴 만한 수준의 획기적인 통합 전투 체계입니다. 2. 수출 관점 및 경쟁 우위. 하나오션은 파격적인 납기를 제안했는데요. 2026년 계약 체결 시 2032년 첫 인도, 2035년까지 4척, 2043년까지 총 12척의 전체 공급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현재 설계도만 존재하는 독일이 도저히 따라오기 어려운 제안인데요. 계약 후 6년 이내 일본함 인도는 바로 이 제안 일정을 의미합니다. 반면 독일의 TKMS는 타이프 212CD형으로 경쟁 중인데요. 이 잠수함은 길이 약 73m, 수중 배수량 약 2,800톤, 폴리머 연료전지 기반의 AIP 체계와 MTU 디젤 엔진을 결합했고 ORCCA 전투체계, 기뢰 회피용 소나 광학도대 등을 탑재했습니다. 하지만 KSS-3는 이보다 크고 작전 반경이 2배 이상이며 무기 탑재력, 전력 지속시간, 승조원 자동화에서 압도적인 성능을 보입니다. 하나오션은 여기에 현지 산업 참여와 기술 이전 유지보수 통합 패키지를 제안했는데요. 즉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라 캐나다 조선 산업의 공동성장까지 제시한 것입니다. 3. 왜 캐나다 폴란드에 적합한가? 캐나다 해군의 작전 환경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북극해의 혹한, 태평양과 대서양을 동시에 작전해야 하는 장거리 임무, 그리고 빙하 하부 수중 환경까지 고려해야 하죠. 독일 측은 한국은 북극 작전 경험이 없다고 지적하지만 한국형 잠수함은 이미 수온과 염도 변화가 심한 동해와 남해에서 실전 운용 중이며 AIP와 리튬이온 시스템 덕분에 장시간 저소음 항해 능력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캐나다 정부가 강조하는 현지 생산 및 산업협력 조건을 한국이 가장 구체적으로 충족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즉, 캐나다가 원하는 성능과 작전 조건에 한국 잠수함이 가장 적합하다는 것인데요. 이제는 전문가들조차 세계 최고의 디젤 잠수함으로 인정하는 한국 잠수함,
지금 당당히 도전하고 있습니다. 한편 폴란드 역시 오르카 프로그램을 통해 신형 잠수함을 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의 잠수함 수주는 유럽의 견제가 심해 어려움도 예상되는데요. 끈기의 하나오션은 현지 파트너십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그룹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은 훈련용 209급 잠수함 한 척과 초계함 2척을 무상 지원하는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제안은 실제로 폴란드 내에서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K방산의 최대 도입 국가인 폴란드가 K잠수함까지 선택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하겠습니다. 결국 캐나다와 폴란드 모두에게 KSS-3 배치2는 빠른 납기, 높은 기술 완성도, 산업협력,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유일한 후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나토와 유럽의 장벽을 어떻게 넘느냐는 문제만 남은 것으로 보입니다. 4. 결론. KSS-3 배치2는 이제 모두가 인정하는 세계 최고 성능의 디젤 잠수함입니다. 이제 한국은 기술 수입국이 아니라 기술 수출국으로 올라섰는데요. 기술을 전수해준 스승인 독일과 당당히 경쟁하는 위치에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KSS-3 배치2 일본함의 진수는 단순히 우리 해군력 강화뿐만이 아니라 세계 잠수함 시장의 주도권 경쟁에 한국이 본격적으로 뛰어든 신호탄인데요. 이번 수주전에 성공한다면 향후 세계 잠수함 수출 시장을 석권할 수 있는 잠수함 대국으로 도약하게 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이는 잠수함 스승 독일을 이기는 쾌거이자 기술 자립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달 말 에이펙 2025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의 하나오션이 캐나다 총리의 마음을 잡을 수 있을지 전 세계의 시선이 경주로 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잠수함 KSS-3 배치2. 이 잠수함은 조용히 숨어있는 무기가 아니라 기술로 말하는 대한민국 잠수함입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